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막내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빠정보 독립시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6년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 소개해드렸었죠.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댓글로 다양한 궁금증들을 남겨주신 것도 봤어요.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해봤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차게 담았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 용어가 너무 헷갈립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국민연금은 젊을 때 내가 직접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려받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의 여러 종류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받는 걸 따로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나라에서 세금으로 어르신들께 드리는 복지 혜택인데요.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지만 2014년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다가 그 돈을 굴려서 얻은 운용 수익을 더해서 줍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 세금으로 마련해서 드리는 돈이에요. 또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이 대상인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만 다 채웠다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소득 수준이 일정한 기준 이하일 때만 받으실 수 있어요. 복지 혜택이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으면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작년 대비 2026년에 8.3% 인상되면서 문턱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라면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라면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월급 전체를 소득으로 잡지 않고 일부를 제외해주고 있어요. 먼저 월급에서 116만 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가령 216만 원의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216 빼기 116, 여기에 0.7을 곱한 70만 원을 월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보유하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수치를 봅니다. 이건 다음 질문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한 달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요?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랐는데요. 단독 가구는 월 최대 약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두 분 합산해서 월 최대 약 55만 9,52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이라는 메뉴를 고르시면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 사이트로 연결된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재산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고 아래에 있는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결과가 뿅 나옵니다. 네 번째, 재산이 꽤 있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난 집이 한 채 있는데 괜찮을까? 통장에 있는 돈을 빼야 하나? 이런 고민 되실 텐데요. 재산을 계산할 때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기본 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해 드립니다. 없는 셈 치는 거예요.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예금만 있으시다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있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비싼 차를 타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예전에는 3000cc가 넘는 큰 차를 타면 무조건 탈락이었지만 이제는 배기량 제한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 기준은 여전히 중요한데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면 차값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4천만 원이 넘더라도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상업용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연 4%의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거나 또 아예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아까 3번 질문에서 알려드렸던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보시면 자동차 부분에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 조회하기라는 이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차량명과 연식, 배기량을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차량 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시다면 가입해두신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6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그러니까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깎이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총 수령액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 댓글에 비슷한 사례를 알려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남편분이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아내분은 3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봤는데요. 남편분의 기초연금도 50%가 깎이고 또 부부 감액도 20%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감액을 다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1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신 거라서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7번째, 장애인이나 공무원 가족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장애인이시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유리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소득으로 보기는 해요. 보통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지만 연금소득은 공제 없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기로 결정된 후에는 34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깎아서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기준액인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깎이게 되죠.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기준액을 온전히 받으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다른 재산이나 부동산에서 감액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시거나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으셨거나 또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에 5년이 지났다면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째,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소득이 늘어난 걸로 보고 다음 달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최악의 경우엔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수급자 자격 자체가 박탈되거나 의료급여 같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엔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전에 꼭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해외 체류 시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지급하고 있어요.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시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시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국일부터 계산해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이에요. 귀국하시고 다시 신고하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10번째,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물이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주 찾는 서비스에 서비스 신청을 누르신 다음 아래로 쭉 내려보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누른 다음 다음 단계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복지 멤버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에선 기초연금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미신청으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아래로 내려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확인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고 화면을 오른쪽으로 쓸어서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들이 뜹니다. 여기가 스텝 1, 첫 단계예요. 이대로 4단계까지 차례로 따라가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복잡하다. 그냥 직접 찾아가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신다면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분 것까지 함께 신청하고 싶으실 땐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것도 필요해요. 신청서나 소득재산신고서 같은 서류는 현장에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부터 10까지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몇 번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화 연결이 어쩜 그렇게 어려운지 진짜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한꺼번에 확인하고 답변해 드릴게요. 세상에 우리 모든 엄마 아빠가 자유롭게 정보 쓰시는 그날까지 저 막내딸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